자, 의심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 모든 걸 파괴하는 불행의 씨앗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도 의심이 낳은 어이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네, 정말 좀 황당한 사건인데요. 네. 시어머니가 이제 57세고 며느리가 27살인데 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폭행하고 감금을 합니다. 어휴. 그래서 며느리의 뺨을 7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등 무지막지한 폭행을 한 후에 더 이제 엽기적인 게 있습니다. 뭡니까? 경찰에 수갑을 채운 거예요. 경찰에 수갑을 채우고 입에는 스카프로 재갈을 물려서 감금을 시킵니다. 네. 왜 이렇게 했느냐? 며느리의 외도를 의심한 겁니다. 너 다른 남자 있지? 빨리 불어라. 그러니까 네. 며느리가 나는 억울하다 그런 게 없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폭행을 한 거예요. 말을 할 때까지. 그리고 시어머니의 폭행 옆에는 시아버지도 같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네. 녹음기를 들이대면서 빨리 인정을 해라. 네. 그거를 이제 녹음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가 다른 남자 바람 피는 걸 시인해라. 그렇지 네. 않으면 계속해서 폭행을 이제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네. 사실 이 부부는 뉴질랜드에 살고 있다가 이제 이혼을 좀 하기로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이혼할 경우에는 유리한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증거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네. 아마 시부모님이 아들을 위해서 네. 증거를 확보하려고 이런 짓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가 네. 이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아내, 즉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의 외도를 의심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네. 근데 어떻게 감금이 될 지경까지 그럼 며느리는 까맣게 자신이 감금될 상황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감금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날이요, 이제 며느리가 해외에서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앞서 뉴질랜드에 살고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인천공항까지 마중을 나가서 밥을 먹습니다. 저녁밥을 같이 먹어요. 그런 장면을 봤을 때 이제 며느리가 좀 마음을 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그냥 할 말이 있다면서 집으로 데려가 놓고 갑자기 집에 도착을 하니까 네.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표정이 싹 바뀌면서 이렇게 추궁을 해댔던 거죠. 네가 다른 남자 바람 피웠던 거 다 사실대로 얘기해라. 막 이렇게 그렇습니다. 추궁하면서 넘어뜨리고 지금 그렇습니다. 사파처럼 네. 게다가 또 시어머니의 폭행만 있었으면 어떻게든 며느리가 또 저항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몰랐겠지만 네. 또 옆에 또 시아버지까지 이렇게 녹음기를 틀고 있으니까 네. 며느리 입장에서는 참 도망가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김복준 의원님 정말 궁금한 게요. 물론 폭행 얘기는 정말 저희가 잠시 또 짚어보고요. 근데 앞서 사파를 보니까 시어머니가 수갑을 들고 있어요. 뭐 경찰이에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경찰이 아닙니다. 다만 이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 손에 채웠던 그 경찰 수갑은 네. 지난해 여름에 그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경기도 김포에 있는 헌옷 수거장에서 네. 아마 저걸 주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잃어버린 사람은 서울의 한 경찰관인데 네. 아마 수갑을 분실한 게 이제 아마 김포에 있는 헌옷 수거장까지 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걸 주워가지고 원래 경찰에 갖다 줘야 되는데 네. 본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네. 이번에 이제 며느리를 결박하는데 사용을 한 건데요. 이건 법에 저촉됩니다. 경찰 제복 장비법 제9조에 보면 네. 경찰 공무원이 아니면서 경찰 장비를 사용하거나 휴대한 사람은요. 네.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분들은 여기에 아마 저촉돼 가지고 이것도 저 경찰 장비법 위반으로도 처벌 이것도 처벌되고요. 폭행도 처벌되고. 그런데 홍수민 아나운서 네. 무슨 영화 올가미의 실제 상황도 아니고 지금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데 네. 저 며느리 피해가 지금 상당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다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며느리가요, 네. 지금 목뼈가 부러진 상태고 폭행 자국이 몸의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목뼈 염좌. 네, 목뼈 염좌면 뭐예요? 삐인 겁니다. 목뼈가 삐었다니까 아마 머리채를 잡고 이렇게 흔들면서 목뼈가 이제 삐끗하고 이제 그렇게 돌아갔나, 목뼈가 이제 삐끗했나 봐요. 그래서 목뼈 염좌 등의 지금 상처를 입은 상태인데 그런데요, 김성수 평론가님. 이 시부모라는 사람들의 엽기적인 행동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시부모까지 찾아갔다는데, 사돈까지 찾아갔다는데 맞아요? 예, 맞습니다. 며느리를 폭행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감금이 들어갔잖아요. 자, 보통 이제 감금이라고 하는 건 어딜 못 나가게 막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현장을 누군가는 떠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금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현장을 떠났나 봤더니 사돈을 만나서 네. 니네 딸이 네. 이런 식으로 부정한 짓을 해가지고
그 이혼을 한다는 것을 인정해라라는 식의 아하. 어떤 접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반 뒤에 돌아오니까 참아라. 네. 너 여기서 도망치면 일이 더 커진다. 아이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네. 자리를 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참 이런 걸 보면 네. 지금 도대체 그 어떤 사고방식으로 이 21세기를 사시는 분인지 정말 걱정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네. 이건 자력구제를 떠나가지고 아주 그 범죄를 모의해가지고 실행까지 옮긴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추정하기에 네. 사실 이혼의 그 가기까지의 남편의 책임이 더 컸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네. 남편 얘기도 잠시 뒤에 해보고요. 세상에 사돈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대체 이 15만 원 사람들이 사돈을 만나려고 외출하면서 1시간 반 뒤에 돌아온다. 참고 있어라. 만약에 도망가면 일이 더 커진다라고 수갑을 저렇게 들면서 위협을 가하니 며느리 입장에서는 벌벌 떨었을 것 같은데 근데 궁금한 게 홍수면 아나운서 네. 이게 지금 의심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며느리가 외도를 한다. 아니 대체 뭘 보고 그런 판단한 근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순전히 이 시어머니의 촉의 의지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느 날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이 아들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 1년도 안 됐는데 이혼을 한다고 하니까 아.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이 이혼 사유가 있을 리가 없다. 아. 이러면서 이제 며느리를 의심하기 시작을 한 내가 겁니다. 어떻게 키우는 아들인데 우리 아들이 이혼한다는 건 분명히 저 며느리가 잘못했을 거야.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네. 아하. 그런데 김복진 의원님 이거 사실관계는 요즘 뭐 팩트체크가 유행이잖아요. 사실관계 파악해봐야잖아요. 진짜 외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 지금 현재까지 그 며느리의 외도 사실은 확인된 바가 없고요. 아하. 단 하나 확인된 거는 네. 며느리 입장에서 볼 때는 뉴질랜드에서 남편의 잦은 폭행으로 아유.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못난 아들이군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참 모전자전이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겠네요. 네. 외도 사실은 아직까지 확인된 게 없는데 오히려 이번 사건으로 확인된 게 남편의 잦은 폭행으로 이혼을 결심하려 했다는 게 이 며느리 아내분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앞서 촉 얘기했잖아요. 엉뚱한 촉으로 며느리를 잡을 뻔한 시부모. 법원이 판단을 혹시 내렸습니까? 홍수면 아나운서? 법원은요.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에 대해서 공동상해, 그러니까 같이 상해를 입힌 점, 네. 그리고 공동으로 같이 집에 감금을 시킨 점, 하하. 그리고 공동으로 이 며느리에게 외도 진술을 강요했다는 점, 세상에. 이 사례로 혐의로 기소를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시어머니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네. 시아버지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를 받았다고. 근데 이인철 변호사님. 네. 앞서 판결에는 공동자를 붙였잖아요. 공동, 상해, 공동, 감금, 공동, 강요 등의 혐의라는데 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선고 판결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정범이고요. 아하. 시아버지는 옆에서 그걸 도와준 종범이기 때문에 방조범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고요. 네. 법원에서도 굉장히 이거는 죄질이 안 좋다고 본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런 폭행 같은 게 벌금형이 나오는데 네. 어쨌든 지금 뭐 집행유예가 나오긴 했지만 징역형이 나왔거든요. 네. 징역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고 지나친 모성애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경찰 수사까지 사용해 자칫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고 피해자 부모들도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그러니까요. 있다. 다만 이제 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추가 피해를 입힐 염려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이 지나친 모성애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판결문을 보는데 갑자기 욱하는데 이걸 어떻게 모성애라고 얘기를 할 수 모성애 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자식이 이혼을 통해서 특히나 국내에서 이혼을 하게 됐을 때의 위책 그 배우자가 책임을 다 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재산상의 그 손실을 줄이기 위한 네. 어떤 계획적인 범죄 같은데 네. 인철 변호사님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법원이 이제 지나친 모성애는 걸 피고인을 옹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하나의 범행 동기를 하기 위해서는 특히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그리고 차제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이혼 시스템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아. 외국 같은 경우에는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지 않아요. 파탄주의라고 해서. 네. 근데 우리나라는 유책주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외도의 증거도 해야 되고 폭행의 증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혼만 하면 부부가 원수가 되고 아예 그냥 두 집안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네. 그러니까 빨리 우리나라 제도도 외국처럼 그냥 쿨하게 이거 그냥 헤어지면 되는 거지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지 말고 네. 그렇게 좀 바뀌는 그런 시스템을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부모란 사람들이 그거를 하나 몰랐네요.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이에요. 자기 자식만 잘난 게 아니에요.
이 사돈 입장에서는 금쪽 같은 딸이었을 거 그럼요. 아닙니까? 그 딸에게 이런 행동을 하더니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말이고요. 자기 아들이 그런 몹쓸 행동을 한 건 꿈에도 모르고요. 반성하세요.